예. 자, 여러분 교재 오늘 몇 페이지냐? 39페이지 맞습니까? 예, 39페이지 펴세요. 자, 39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 앞주에 기본적으로 이제 총칙 배웠거든요. 이제 오늘은 개설 등록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앞주에 등록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등록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씩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그 뭐 의의랄지 성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등록 개념 나와 있는데 신경 필요 없고. 자, 2번에 보면은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등록 기준. 등록 기준 이걸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록 관청이라고 있어요. 이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신청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구비 서류를 제출하게 됐어요. 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걸 검토를 해요, 관청에서.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무 보증이 뭘 의미하겠어요? 자, 업무 보증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이거. 자, 이 업무 보증이라고 내가 적었는데 이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야, 아주 좋았어요. 그 업무 보증이 뭘 의미하겠어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우리 여기는. 그렇죠? 감이 안 오겠죠? 예, 이제 좀 있으면 감이 올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보험 들여야 돼. 보험 드는 거예요. 이제 왜 보험을 들여야 되냐면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개공이 뭐 그 돈을 다 배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게 돼서 이제 이게 업무보증이란 말을 써요. 자, 이거 들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줘요. 등록증 교부를 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흐름 하나씩 이 시간에는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할 건데 그 2번에서 그 위에 도표가 그거거든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등록을 안 돼. 이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법인. 이 법인은 이제 상법상 회사. 자, 이 법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면 이쪽이 되고 이제 중개회사 법인 만들어서 하면 이쪽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개인사무소 낼 때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하려면 이쪽이에요. 이 기준 요건을 갖춰야지 등록을 해줘. 이걸 안 갖추면 등록을 안 해줘요. 자,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갖출 등록 기준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자격증이 취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그러면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럼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다 맞았어. 학원을 빠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첫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공부를 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하란 말은 수업 잘 듣고 그날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많거든요. 지금 기초교재라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1월 달에 나오면 과목별로 5, 600페이지
많은 것은 7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이제 되게 양이 많아요. 6과목 해봐서 이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 번 봐갖고는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한 10번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년 동안에 합격을 하려면 진짜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성. 그러니까 뭐 한두 과목 같으면요, 뭐 단기간에 벼락치기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절대 빠지 마시고 또 반복해서 또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저녁에 한번 또 나와서 듣고, 또 동영상도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일단 자격증 취득해 놓으면 이제 또 이제 뭘 해야 되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을 들어보셨어요? 이건 이제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이건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략 몇 시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예? 4시간만 받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은 받아야 돼요. 3, 4일은. 그러죠? 그래서 8시간씩 해도 뭐요? 그죠? 그죠? 8시간씩 해도 3일이면 38, 24.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3일 받아요. 4일 받아요. 4일. 28에서 32시간 이하니까 4일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건 언제 받아야 되냐?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 신청한 다음에 이때부터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3년 전에 받잖아요. 그러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한 3년 후에 개업할 것인데 친구들이 지금 받으러 가니까 같이 따라가면 또 받아야 된다고. 그죠? 예.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기초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또 책이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걸 갖추면 또 끝난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자, 사무소를 둬야 돼요. 사무소를 갖추지 않고 내가 우리 집에서 중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줍니다. 근데 사무소도 아무 데다 두면 안 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내야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가 받은 건물은 가능해요. 이제 막상 여러분들 사무소 이 어디로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건물은 신축이 됐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은 안 올라갔어. 근데 장소도 좋아. 권리금도 없어. 깨끗해. 그렇죠.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 떨어진 건물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무소 내릴 수 있어요.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 건물을 받는데. 자, 그래서 근데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미등기 건물에는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만 올라가 있으면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더라도 사무소 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면적 제한 없어요. 크든 적든 관계없고 반드시 본인 건물이 아니어야 돼요. 이제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전혀 관계없이 사무소를 낼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야 되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무슨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오늘 배울 거야 아마. 오늘 진도 나갈 것 같은데 뭐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만 갖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딱 보니까 결격 사유는 없어. 다 보니까 해결됐죠. 그럼 이제 사무소 내면 돼요. 실무교육 받으면 되고.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격증이에요. 이거 1년 공부하면 돼요. 1년 공부하면 돼요. 단 조건이 있죠. 성실하는 거죠. 성실하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이것만 이제 취득하면 이건 해결됐고 이미 이 두 가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문제. 1년만 투자하면 충분히 우리가 곧 뭐 내년에 개업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건 뭐냐면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업을 한다.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 도표는 끝났어요. 오른쪽 도표 들어갑니다. 이제 순서 바꾸고.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법상 회사란 것은 종류가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고 그래요. 어떤 회사를 설립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뭐 주식회사 가장 발달되니까 주식회사 설립하면 돼요. 근데 주식회사도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회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짜리 회사는 등록을 안 해줘. 그러니까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는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중개회사가 되려면 최소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시작해야 돼. 됐어요? 자, 회사 만들어 가지고 중개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돼요. 물론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될까? 그렇죠. 이것은 비영리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다 영리법인들이거든요. 상법상 회사를 할지.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도 영리 목적. 그러니까 이 비영리 목적이니까 등록이 안 돼요. 우리 중개업이 영리행위거든요. 영리행위. 그래서 이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법 14조. 이 법 14조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이 14조 조문. 이 14조인데 이게 뭐냐면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이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라. 14조 업무. 이 14조 업무란 것이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라.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겸업은 아직 안 배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만 하되 겸업을 일절하지 않겠다. 중개만 하겠다. 우리 겸업은 안 하겠다. 그러면 등록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제 우리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찍어봐요. 등록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해줄 것 같아요? 등록해 줘요. 중개업을 하니까 이거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상담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 상담은 6가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해주겠죠?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안 하고 상담은 한번 해보겠다. 그럼 등록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이건 등록 안 해줘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중개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업은 안 해도 관계없는데 이 중개업을 안 해버리면 등록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중개업하고 겸업업종 이렇게 한다고 신청하면 등록을 해줘요. 됐어요? 자,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한다. 이해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대표자들. 법인은 대표자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럼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기 자격증도 없는데 내가 자본금 가장 많이 투자했다. 4천만 원이나 투자했다. 내가 대표자 하겠다. 그럼 등록 안 해줘. 그러니까 대표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빼고 제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대표를 빼고 3분의 1. 그러니까 임원들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임원요. 임원이란 것은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 회사들이 이사 감사들이 있거든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이사 감사들을 말해요. 그냥 들어봐요. 이 사원이란 말은 합자 한 명 회사가 있거든요. 합자 한 명에서 무한 책임 사원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에요. 그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한 책임 사원만 여기서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들. 이해됐어요? 경영진이에요. 일반 직원들이 뭐 회사가 빚지고 그러면 무한적으로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 자격증 없어도 돼. 일부만 있어도 된다. 몇 분의 1? 3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사무소 갖춰야 되겠죠? 법인도? 사무소 내야 돼요. 똑같아요. 아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대라. 그죠?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면적 제한 없다. 반드시 법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임대나 사용돼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전원이거든요. 그러면 임원 10명이다 가정하면 몇 명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10명 다.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사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 자체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도표, 오른쪽 도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뭘까? 이렇게. 자, 이런 것을 가볍게 읽어 두시면 돼요. 책이 다 있어요. 이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강의 듣다 보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 관청하면 개념 잡아 드릴게요. 이거요. 등록 관청이 어딜까? 어디다가 등록하러 가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등록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알아야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깝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사무소 두고자 하는 지역.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소가 남양주에가 있더라도 서울 강남에다 사무소 낼 수도 있죠. 강남구청장 여기다 등록하러 가야 돼. 구리에다 사무소 낼 수 있죠. 구리시장. 됐어요? 그러면 서울 중량구에 사무소를 낸다라면 중량구청장.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그리고 주의할 거, 이 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래서 그 내용이 41페이지 나와 있어요.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중간에 41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 관할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두려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다가 등록을 하러 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또 하나 봐보세요. 여기 구청장에서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가 있거든요. 이 자치구하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는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다 자치구예요. 그러면 강남구 자치구, 종로구 자치구, 노원구 자치구. 그러면 여기는 다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면 돼요. 노원구청장,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자치구가 있는 시들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는 있는데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비자치구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는 다 비자치구들이에요. 간단해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 자, 하나만 대봐. 비자치구 하나만 대보라고. 생각이 없죠? 네, 좋았어요. 우리 여기 대답 잘하시면. 자, 가까운 데 해볼게요. 여기서는 가까운 데가 별로 없죠? 자, 뭐 분당으로 할까요?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할게요. 이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비자치구거든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잖아요. 그죠? 고양시, 일산, 서구 뭐 이렇게 일산, 동구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는 비자치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A가 여기서 이제 등록하러 갑니다요. 어디로 등록하러 가야 될까요? 분당구청장한테 등록을 신청해야 될까? 성남시장한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찍어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분당구청장? 여기도? 여기도? 에? 다 구청장이라는데. 성남시장. 어디? 대답 안 해? 대답하지 말자. 여기. 어? 양쪽 다? 내가 분명히 하나만 찍으라 그랬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우리 맨 뒤에 분. 성남시장 응원부대 나타났습니다. 구청장이에요. 여기도 구청장.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오로지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그러면 시장 언제 필요해요? 구가 없는 시. 그러면 지금 여기 남양주는 구 있어 없어?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구리도 구 있어 없어? 구리시장. 하남도 구 있어 없어? 하남시장. 구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있는 데도 많지만. 자, 그래서 구가 없는 곳이 시장이에요. 군 단위는 가평군 같이 가평 이런 군수한테 가야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든 구청장이 무조건 등록 관청이 구가 없는 곳만 시장.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신청자에서 양갈 2번 신청 관할에서 가로 안에 그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가로 안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시장 가로 열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게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한테로 가라 이 말이에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되는 거고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된다.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럼 등록관청이 어딘지 감 잡았어요? 예, 자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갖고 틀려. 왜냐하면 비슷한 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틀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세요. 등록하러 가는 것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다. 그리고 시장구수 구청장인데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구가 없는 곳은 시장한테로 등록하러 가라. 여러분 남양주에 때 사무소는 남양주 시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군 단위는 군수한테 가라. 가평군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넘기지 마시고 등록이 어디로 가러 갈지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신청권자가 누가 있느냐? 신청.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인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누구도?
법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격증 가진 사람. 법인은 회사. 아까 상법상 회사는 협동조합이잖아요. 이분들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애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 애국인? 가능합니다. 애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국 법인도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적고 넘어갈게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그럼 그분은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을까? 소속공인중개사. 보조는 어차피 안 될 거고 소속공인 등록 신청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다 보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에? 자, 서공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왜 안 되냐면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이중 소속을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거야 아마. 지금 이 직원이잖아요. 지금 A 밑에.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비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직원이고 여기는 사장이잖아요.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서 일을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걸 이중 소속이라고. 이중 소속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그만둬야 돼요. 소공을. 소속 공인 중개사 그만두면 그냥 공인 중개사가 돼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죠. 소공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만두면은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왜? 공인 중개사니까. 이게 소공이 등록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41페이지 2번에서 양가로 1번. 그 첫째 줄 밑에 적어보세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그럼 반대로 역으로 묶으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공은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로 안에. 이중 소속 때문에. 그리고 애국인도 기준만 갖추면 된다. 애국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가 나와 있는데 구비서류는 나누세요. 구비서류는 나놓고 자 뒷배에 넘어가 보세요.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도라 했고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때 A라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도 조례를 따를까요? 시군구 조례를 따를까요? 네? 시도? 왜 시도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시도. 이 앞주에 시도라고 배운 것 같아? 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시군구라는데 여기는 견해가 대립되네. 우리 최종 결론. 시군구. 왜 시군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내가 이 앞주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주에 우리가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는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니까 시도조례라고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 신청은 어디다 해요? 등록관청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가 되는 거예요. 매치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무조건 외우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등록 신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잖아요. 이게 시군구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자격증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재발급 해주잖아요. 이때는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치해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가로 4번. 거기 개설 등록 신청한 자는 사무소 소재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군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런 건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리고 이제 종별 변경은 나눠서요. 이건 좀 복잡해요. 몇 줄 안 된 것 같지만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봐보세요. 자,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청했죠. 그러면 여기서 처분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줘요. 서면으로 구술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통지를 해두냐?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걸 종별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이제 종별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종별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종류. 개공 종류, 개공 종류. 종류를 이제 종별이란 말을 써요. 종별, 개공 종류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중개회사다 이 말이야. 서면으로 통지해줘요. 전화로 갖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며칠 이내 통지를 해줄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7일입니다. 7일. 자,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기간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7일 이내 서면 통지한다. 자, 양가로 2번입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 처분 나와 있죠? 책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신청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밑줄 서면 동그라미. 체크했어요? 예. 자, 그 체크한 것만 복습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또 1, 2월 달에 또 돌아가니까 지금 복잡한 건 뺀 거예요. 일부러 빼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자 7번 또 보세요.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하라 그랬어요?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이걸 업무 보증이란 말을 써요. 보증을 설정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냐 이걸 공부를 한 거예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가 여기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을 들어. 그죠? 보험을 들어. 그럼 이제 보험은 보험회사하고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에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오거든요. 그 사본을 갖춰서 신고해 줘야 돼요. 보험 들었다고 이렇게. 원칙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직접 남양주시에다가 보험 들었다고 통보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돼요.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뒤에 보험 파트에서 또 나와요. 보험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이 보험이 들어야만이 등록증을 줘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인 남양주시장에서 등록증을 주기 전에 반드시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만 확인해요. 다른 거 확인하잖아요. 사무실 갖췄냐 안 갖췄냐 여기서 다 검토를 했거든요. 결격사에 있냐 없냐 이런 거. 여기서 다 검토를 했고 여기서는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만 확인해요. 그럼 보험 들었으면 등록증을 주고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등록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확인되면 언제까지 등록증을 줄까요? 며칠 이내? 찍어봐요. 찍어봐. 업무 개시 아니 등록증 10일 찍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우리 3일 찍었어요. 이건 7일 찍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도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지체 없이도 기간이니까 그때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주게 되었어요. 지체 없이. 자, 밑줄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첫째 줄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1번. 자,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가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증 설정한 후 증빙서를 가져서 등록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보험 드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증보험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드는 방법, 또 공제 가입하는 방법, 또 공탁하는 방법, 셋 중 하나 보험을 들으면 돼요. 그럼 보험 들면은 보험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사본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돼요. 보증서는 신고 동그라미 쳤어요. 자, 보증 설정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법인 아닌 경우는 2억, 법인 경우는 4억, 분사하면서 2억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개인들은 1억이고 법인은 2억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2배로 딱 올라갔잖아요. 이거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미리 넣어놨나 봐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미리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뀐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2억을 1억으로 고치고 법인은 4억을 2억으로 고쳐 놓으세요. 그 분사함수도 1억으로 고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1억, 2억, 1억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면 그때 또 공부해도 되니까 지금 법 조문 내가 어제도 찾아보고 오늘 또 찾아봤거든요.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정될 것 같으니까 미리 넣어놓은 것 같아요. 중간에 책 바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증을 이제 들면은 자 양가를 한번 보세요. 이제 확인한 후 등록증은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준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간이니까 알아야 돼요. 여기 7일도 기간이잖아요. 기간이에요, 기간. 이것도 기간이고 이것도 기간.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봐보세요. 뭐 등록증 재발급 놔놓고 이 등록증을 겨우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걸어놔? 사무소에다 보기신고지 게시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사무소 기본적으로 걸 것이 자격증, 등록증, 중개보수열매 한도액표, 보험 등거 이거 이런 거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무자격증인지 아닌지. 등록증이 있어야지 아 이분이 개공이다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게시를 하고 영업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또 할 일이 있겠죠. 등록증도 개시해야 되겠지만 또 업무 시작하면 뭘 써요?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계약서에 쓸 인장, 도장 있잖아요. 이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인장이나 쓴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다가 막 도장 쓴 게 아니라고. 관청에다가 내가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한 인장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해야 돼. 무슨 등록? 아무 인장이나 쓴 게 아니라고. 관청에다가 내 인장,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한 인장만 써야 돼요. 이건 이제 인장 등록이에요. 무슨 등록? 인장 등록. 이것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시점 어디냐면 인장 등록은 이때부터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아무 때나.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인장 등록 해버리면 뒤에 안 해도 되죠?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면 돼요. 이때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험은 이 이후로 해야 돼. 이후로. 이게 중요해요.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고 보험은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시점. 뒤의 시점은 같은데 앞의 시점이 다르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 언제로 볼까? 이때가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일까? 이때가 개공되는 시점일까? 교부시가 개공되는 시점일까? 찍어봐요. 신청시, 통지시, 교부시. 자, 셋 중 하나.
교부시 교부 받고 영업해야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우리 여기 뒤에 번 처분시 교부 여기 처분 2대2 처분 왜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인이 떠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 사인이 떨어졌어요. 해줬어. 통지를 해줬으니까 뭐라고 통지했습니까? 개공이라고 통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개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영업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통지 전에 신청해 놓고 어차피 사무소 내니까 이제 신청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서를 썼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통지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분 중에 노원에서 강의할 때 노원 새롬 강의할 때 봐보세요. 합격을 했는데 사무소 내니까 바로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서 썼어. 근데 그게 문제 생긴 거야. 그래서 무등록이냐 아니냐 이때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버려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신청만 했지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로 쳐봐요. 몇 년하고 몇 년이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 버려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들어가. 징역 벌금 들어가거든요. 그럼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징역 벌금.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무등. 근데 B는 뭐냐 한번 보세요. B는 B 있잖아요. 이건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개업공인 중개사예요. 개공이 됐잖아요. 여기서. 근데 등록증 받기 전에 그래도 영업했잖아요. 그러면 처벌은 받아.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야. 그럼 뭘로 처벌받느냐? 우리 법에서 이 개시하고 영업을 하는데 개시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못 했잖아요. 이런 걸로 처벌받아.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돼요. 보험 안 들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인장 등록 안 했으면 업무정지.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벌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도 처벌을 받지만 징역벌금은 아니에요. 근데 A는 무등록, B는 개공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 받고 개시하면 C가 그렇게 다 했다면 적법이 되는 거지. 이분은 적법이에요, 적법. 됐어요? 예. 자,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또 영업을 안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개월 이내 영업을 해줘야 돼. 그럼 이 3개월 계산할 때 이 처분 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을 해줘야 될까, 업무를 해야 될까, 교부 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될까. 3개월은 맞아요. 한번 찍어봐요. 또 당첨. 교부 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하라.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좋았어요. 여기는 교부 시 바꿀 생각 없어요? 바꿔봐. 안 바꿔? 안 바꾼대, 안 바꿔. 예, 이 처분 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3개월이네. 아주 고집이 세. 자, 처분 시부터 3개월이나 업무를 해야 돼요. 처분 시부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계략적인 흐름.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중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흐름 알아야 돼요. 흐름 알고 내가 이야기해 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일단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보면 기억하면 좋겠지만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할 거예요. 뭐 1, 2월 달에도 하고 3, 4월 달에도 하고 5, 6월 달에도 하고 7, 8월 달에도 하고 9월, 10월 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 건데 5번은 놔놓고 6번 업무 개시 나와 있어요? 등록증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 개시하고 업무를 하면 된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요. 신청할 때 인장도 같이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없잖아요. 그 6번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등록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등록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 시를 말합니다. 등록 처분 시를 말해요.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이것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등록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할 때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거구나.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면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중 등록 금지 등에서 등록 실효 사유가 나올 거예요. 실효 한번 봐드릴게요. 이 실효가 그 밑에 두 줄이 나와 있잖아요. 실효란 뜻이 뭐예요? 등록 실효. 효력이 없어진다. 방금 여쭤 등록을 했죠. 이제 등록이 됐는데 지금 이제 또 등록이 없어지는 사유들을 공부합니다. 이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가 거기 보면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 개공은 누구를 말해요? 개인 개공은 누구를 말할까? 우리가 이 앞주에 개공 종류 몇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부칙 육적, 이양. 기억나요? 이걸 이제 합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들 있잖아요. 이걸 합해서 개인이라 해요. 개인. 뭐하고 대립해서? 법인하고 대립해서. 그래서 이제 법인 개공이 해산했을 때. 자, 이 개공 종류는 세 가지라 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중개인. 자, 이거 개공,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법인 개공,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잖아요. 이걸 합해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뭐냐? 법인하고 대립된 개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이 중개하다가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등록은 상속이 안 돼.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뭐가 됐을 때? 해산이 돼버리면. 해산이 되면 효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 잘못해갖고 등록 취소 처분이 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폐업 신고해버리면 폐업 신고 들어가면 효력이 없어져요. 이 세 가지가 등록 무슨 사유다? 실효 사유다. 등록 무슨 사유다? 실효. 등록 실효란 말은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44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이란 게 뭐냐? 이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성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랬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한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다.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예요. 근데 또 봐보세요. 이것이 실효 사유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 실효된 다음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것하고 똑같죠. 그러면 등록 안 된 상태에서 영업하니까 이것도 무등록이지. 됐어요? 예.
자, 이거 무등록.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등록 신청만 해놓고, 등록 신청해놓고 뭐 하기 전에, 처분 통지 전에. 아까 무등록 방금 했지 않았어? 했죠. 신청만 해놓고 처분 전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이 돼요. 이거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무등록 유형이에요. 유형. 무등록 유형.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밑줄 그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이라 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등록 후 효력이 뭐가 된 다음에 소멸된 이후에 영업을 해도 뭐가 된다? 무등록이 된다. 이거 2번.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해도 무등록이 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거 무등록 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효력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앞지에 배웠죠.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우리가 이 앞지에 무슨 계약이라고 배웠어요? 당첨. 잊어먹었어 벌써? 거래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건물이라고 했고. 그러면 A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등록업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의뢰인이죠, 의뢰인. 건물 소유자인데 의뢰인. 이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맡깁니다. 중개해달라.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 계약이 무효일까, 유효일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중개해 줬어요. 그러면 저 계약이 무효가, 유효가? 유효. 여기는 기다려본다. 여기는 유효. 그러면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네. 무등록업자가 중개했더라도 전혀 관계 없어요. 이것은 유효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등록을 하고 영업한 거요, 등록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 위반한 거죠.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처벌 받냐? 징역벌금 들어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다 이해합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요. 우리 감옥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사람하고 중개 보수 약정을 한 거예요. 보수 얼마 달라? 500만 원 달라. 알았다. 이 보수 약정은 무등록업자하고 이 의뢰인과는 맺는 보수. 내가 중개해 줄 테니까 계약 성사되면 보수 500만 원 달라. 알았다. 그럼 이 약정은 유효로 봐야 될까? 무효로 봐야 될까? 무효? 무효. 여기는. 유효? 고생해서 계약 성사 시켰으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그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강력 주장해야지. 근데 틀렸어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보수 약정 무효. 그러면 이 사람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법상 인정, 법에서도 인정 안 해줘요. 보수 안 주면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개 보수 청구권 없다. 이렇게. 계약은 전혀 관계 없어요. 징역 벌금만 받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기억에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무등록
중개 행위로 거래계약, 거래계약 몇 줄? 사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유효하다 이 말이야. 이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은 유효하다. 그 뜻이고. 그리고 디귿의 보수 약정은 뭐라 그랬어요? 이 보수 약정. 이건 무효다. 보수 약정은 무효다. 보수 못 받는다. 그러니까 보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 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분들 신고했잖아요.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관청에서.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그 말이에요.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등록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기 등록 절차 개략적으로 이제 한번 훑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이 뭔가 개념적으로 한번 잡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을 또 이제 1, 2월 달에는 여기 플러스 알파. 근데 이제 기초 교재를 해 놓은 게 훨씬 편해요. 이거 안 해 놓으면 1, 2월 달에 되게 힘들거든요. 양은 많고. 그래서 이제 11, 12월 기초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휴식 갔어요.